자, 하루 24시간 거래되고 있는 순식간에 수십 %씩 가격이 오르내린 가상화폐 때문에 이미 수많은 비트코인 폐인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도 광풍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진짜 이건 진짜 광풍에 광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투기성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먼저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전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폐나 동전이나 이런 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데 그게 없이 온라인 통해서 돈으로 가상화폐라고 해서 돈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예.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나한테 비트코인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만든 사람이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인지 집단인지 어느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거를 개념을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성능 좋은 컴퓨터로 5년 동안 수학 문제를 풀면 1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를 여러 대를 이게 연결해가지고 성능이 더 좋게 해서 그 수학 문제를 계속 풉니다. 예. 그게 이제 채굴 회사라고 하거든요. 예. 캔다라고 해서 마이닝, 광부들이 캔다라고 또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전용 캔은 회사에서 계속 캐고 있고 그걸 또 돈 주고 사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한이에요? 예, 2,100만 그러니까 비트코인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또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 무한 증식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캐시니 비트코인 뭐니 이렇게 계속 무한 증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묻지마 투자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100만 비트코인만 생산할 수 있는데 무한 증식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예. 이 비트코인을 분할해서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그게 비트코인 캐시가 되고 비트코인 플래티늄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명칭이 그거예요? 예.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X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XX가 되고 이렇게 돼서 계속적으로 넓혀져 나가는 이 기술을 하드포크라고 하거든요. 예. 하드포크요? 예, 하드포크. 포크가 딱딱하잖아요. 예. 끝에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해서 포크가 나눠진다고 해서 하드포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무한 증식하다 보니까 투기 광풍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투기도 심해지고 또 가상화폐 계좌 탈취 피해도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빗썸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국내에선 첫 제재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정부가 규제를 좀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규제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과징금, 과태료가 지금 6천만 원이거든요. 예. 이만큼 나왔는데 너무 늦었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광풍 불면서 돈 버는 데는 지금 가상거래소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 PC에 그냥 저장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들어와서 개인정보 다 빼가고 그 개인정보 빼간다는 게 뭡니까? 바로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계좌를 털어간 거예요. 돈을 빼간 거예요, 비트코인을.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양산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처음으로 이제 과징금과 과태료를 낸 건데 이게 앞으로는 워낙 이게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불법 행위 엄정 대처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아직 말이 많죠. 이게 지금 오늘 오전부터 가상통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2시가 지금 넘었습니다만 지금 시간대쯤에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대책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기 나가기 전에 어제도 회의를 했었거든요. 어제 나온 회의는
6가지 조항을 합치해야 되고 또 플러스 알파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조항만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은행 금융 쪽에서 제한 두는 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치금을 별도 예치해야 된다라든지 설명 의무의 이행이라든지 이용자 실명 확인이라든지 금융권에서 하는 모든 그 제재 제한 조치 같은 것들이 다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마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서 불법행위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투기 강풍으로 휩쓸려 간다 이런 위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은행들도 지금 우리은행이랑 상업은행이 올 연말까지 예. 그 계좌 발급을 뭐 해야 된다면서요. 거래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발급, 그러니까 그 가상 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이제 어떤 제재 중에 하나 될 수 있을 텐데. 예. 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어떤 가상화폐 거래 중단이라든가 어떤 거래소 폐쇄 같은 강경책을 쓰지 못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가상화폐가 가진 어떤 양면성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먼저 맨 처음 이야기는 규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 규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규제하게 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제도권 안에 비트코인을 집어넣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에 규제에 대해서 망설였었는데 일단 문제가 워낙 부작용이 크니까 규제하게 됐습니다. 딜레마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블록체인이라고 공공거래장부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자 앵커님께 제가 돈을 1,000원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둘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남자 앵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PD님도 작가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 내가 누구랑 거래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블록화돼서 다 알게 동시에 퍼뜨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 이것이 이번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하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도 할 수 있고 병원도 할 수 있고 학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대처한다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갈 때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이 기술이.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거 비트코인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야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게 아니라 차라리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간접 투자해라 이렇게 네. 권유하기도 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 자칫 비트코인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이거 규제하다 보면은 블록체인 이 기술 자체가 사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김동연 총리가 비트코인의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딜레마이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다른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얼굴을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이 좀 방향이 많이 바뀌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 쪽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런 블록체인의 장점보다는 그 후에 이제 가상화폐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금 각국에서의 대응책이 엇갈리고 있습니까? 중국은요 예전부터 부패와의 전쟁 벌였죠. 예. 비트코인에 검은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신규 화폐 공개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아예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어쨌든 다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21%랍니다. 전 세계에 미치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1.9% 정도밖에 안 되는데 21%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 다 들어온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지금 압박해서 비트코인 위안 환전을 완전히 중단했고 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도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합법화시켰어요. 결제 수단까지 해서.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상품 거래소에서 아예 선물 거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사이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선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심해지니까 일단 규제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는 부작용은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발전시킬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도 없고 다른 것이 없다고 했을 때 4차 산업혁명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기술을 사장시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가. 투기 강풍이 불어서 부작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가상화폐를 없앤다고 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 블록체인적 기술만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가상화폐 통해서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가상화폐에 가장 많이 쓰여서 그렇지 예.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외에도 발전시킬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 기술만 순기능만 바라보면서 그거를 발전시키는 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그 제일 그 위험한 건 그거거든요. 투자가 아닌 개념의 투기의 개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주부분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 학생들과 주부님이 이걸 뭐 어떻게 이 개념을 알겠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제 아는 친구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앞에서 노트북 켜놓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받아치고. 그래서 신나서 강의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학생이 교수님 저 1시간 동안 30만 원 벌었습니다. 커피 쏠게요 이러더래요. 그 수업 시간 공부 안 하고 계속 그만 한 거예요. 높은 현실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생도 취업 그만두고 가상화폐에 뛰어들어서 2억 벌었다. 취업하는 것보다 훨 낫다.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거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살펴보고 24시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고 파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또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고 파는 게 쉽지 않다면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텐데 투기가 가능하게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또 문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 파는 게 어려우면 이게 가상화폐가 아예 돌아가지 않겠죠. 예, 아예 돌아가지 않겠죠. 쉬우니까 가능한 거고 무엇보다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여기에 그냥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극이 있었는데 그쵸. 이거 굉장히 어떤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이에요. 예.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예. 영어로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나온다라고 영어로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시세 차익을 노려 500만 원 시세 차익을 벌어서 허위 정보를 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을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돈 투자하고 손해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 학생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겠다 하니까 이 학생 겁이 나니까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겁니다. 그랬군요. 사실이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또 때로는 이 학생은 그렇지만 또 어떤 학생은 비트코인 너무 쉽다 보니까 사채를 빌렸어요. 학교에 사채업자가 고등학생을 찾아오는 현실까지 벌어졌다니까요, 이게. 학교에서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규제가 있지 않으면은 이건 사회가 망가질 수 있는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독 젊은 층에서 비트코인 투자 또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젊은 층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 난민 대책 이야기했죠. 예. 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기성세대, 소위 중장년층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지 않냐. 정부가 막 말려도 부동산을 결국 돈 벌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 취직 안 돼, 돈 못 벌어, 다 비정규직이야. 헬조선이다. 노후 누가 보장해 줄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더군다나 이렇게 빨리 적응이 가능하니까 투자에 뛰어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가슴 아픈 게 미성년자들 투자 제한 자격이 없다니까 마구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고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단숨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회 전체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인증서라든가 까다로운 그럼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건 봤더니만 저도 한번 깔아봤더니 굉장히 좀 예. 무방비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핸드폰과 예. 막말로 자기 신분증과 돈만 있으면 그렇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커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그렇죠. 쉽게 해킹해가지고 갈취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보안 시스템도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과징금 받은 거거든요. 과태료 그런 받은 보안 거. 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예. 어느 정도 제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서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